이것도 상당한 화제를 좀 뿌린 경기였죠. 서울과 광주의 경기였습니다. 네. 광주가 2대1로 승리하면서 음. 기분 좋게 재다행에 성공했습니다. 2위까지 치고 올라섰습니다. 사실 시즌 전만 해도 전력이 더 약해지지 않았냐. 그리고 뭐 이정효 감독도 다른 팀 가는 거 아니냐. 상당히 좀 우중충한 분위기. 그리고 예산도 늘어나지 않지 않았냐. 심지어 경기장도 이제 홈구장은 사실상 못 쓴다고 봐야 돼요. 예, 사실상 이제 월드컵을 쓴다고 봐야 됐을 때 이런 뭐 악재라면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부터 안 졌단 말이죠. 계속. 이거 질 것 같은데 안 져. 이길 것 같은데도 비겨. 뭐 이런 흐름에서 이어지다가 지금 최근 몇 경기에서 승점을 차곡차곡 쌓고 이날 승리하면서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아주 긴 설명 필요 없이 광주의 완승이라고 봅니다. 네, 무슨 완승이냐? 저는 전술적인 완승이라고 보는데 저는 제가 최근에 봤던 축구 중에 술래잡기를 가장 잘하는 구단은 저는 홍명보의 울산이라고 봐요. 예. 사실 그때 이청용, 고승범 이런 선수 앞세워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무리 압박을 하려고 해도 잘 벗어났고 그러면서 점유율도 높여가면서 우리가 언제 니네가 문 여나 보자 그러면서 문을 쉴 새 없이 두들기면서 그런 어떤 가둬놓고 패는 그런 어떤 전술이 잘 먹혔는데 사실 광주는 그런 스타일이 또 아니죠. 이 위에서 뭐가 누르거나 이런 것도 좀 가끔씩 나오지만 이 상대 팀에 따라서 그리고 이 팀의 사정에 따라서 약간은 전술을 좀 바꿔가면서 이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그런 약간 살짝 내려섰습니다. 광주가 뭐 이 예전에 포항전, 수협전은 상당히 이 라인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좀 공격적으로 하다가 이 서울전이나 대전, 김천전처럼 이 포백을 쓰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 팀을 상대로 살짝 라인을 내려요. 그러면서 이 밑에서 뭔가 만들어 가는데 이 밑에서 그리고 중원에서 하는 술래잡기가 예술입니다. 저는 이 경기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던 장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것도 서울의 PPDA라 그러나요? 전방 압박 강도가 거의 제일 세거든요. K리그에서. 서울도 이날도 그대로 이제 압박을 하는 어떤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 이렇게 측면에서 공을 잡아서 후방으로 패스를 보내고 그러면은 중원에 있는 선수가 공을 마중 나오죠. 근데 선택지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왼쪽에 있는 다른 센터백도 있고 근데 이 다른 센터백한테 가면 다른 센터백 또 그 측면한테 보내잖아요. 근데 그 측면에 있는 풀백 특히 김진호 선수가 이걸 굉장히 잘하는데 그 측면 선수가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서울로 따지면은 최준 선수가 되겠죠. 최준은 좀 기다리면서 받아요. 근데 이 김진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중 나와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프라인 쪽으로 마중 나와서 받다 보니까 이 움직임과 패스를 통해서 이미 여러 가지 선택지를 늘리는 거죠. 그거를 광주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날 아마 서울 선수들은 정말 짜증이 폭발할 정도로 우리가 온 에너지 쏟아서 압박하는데 공을 뺏은 게 거의 없었어요. 서울이 올 시즌에 인터셉트가 평균이 7개인가 8개인데 이날 3개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뭔가 우리가 상대 진영에 좀 더 머무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공을 못 뺐지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광주가 굉장히 좀 더 영리하게 잘 준비했고 서울을 좀 끌어들여서 전방 압박을 벗겨서 공격으로 연결을 하는 그런 장면이 상당히 좋았다. 저 누가 댐님이 쓰셨지만 김경민 선수의 역할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김용까지 올라오죠. 네. 거기서부터 숫자를 하나 늘리게 되면 빌드업할 때 아무래도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이 경기를 본 많은 분들 축구 관계자들도 하는 얘기가 이 스쿼드 빨로 하는 게 확실히 아니구나. 이 2년 전에 봤던 광주와 이날 보였던 광주는 또 이 한두 단계가 더 올라갔다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 위쪽에서 뭐 화려한 골을 넣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경기를 만들어가는 거,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 자체가 K리그에서는 쉽게 볼 수 없다는 평가를 굉장히 이날 경기를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이 지난 대전전 때 보여줬듯이 이날도 후반에 이제 몰아치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건 역시도 이겨낼 정도로 광주가 이 정도의 팀이 됐다. 이제 2위라는 순위가 단순히 돌풍이나 이런 게 아니고 실력 그 자체로 뭔가 이 서울도 잡고 2위까지 올라섰다. 그렇게 보일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섰고요. 득점 장면도 보면요. 헤이스의 골 장면을 우당탕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자리에서 그 가마차기로 왼발로 그렇죠. 그렇게 넣을 수 있는 광주 헤이스는 다릅니다. 네, 그런 넣을 수 있는 어떤 개인의 스킬 또 그렇고 박태준 선수의 득점도 그렇고 팀 자체의 어떤 기세나 팀 자체의 어떤 최근의 폼
최근에 어떤 날카로움 같은 게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네, 반면에 서울은 그런 장면이 훨씬 많았죠. 좀 슈팅수 보십시오. 24대 7입니다. 24개요. 예. 유효슛도 10대 5입니다. 그러면은 이 그 기대 득점도 당연히 서울이 더 높겠지만 서울은 그런 비슷한 장면을 일단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그리고 이 약속된 플레이가 상당히 올 시즌 내내 드러난 문제인데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 공격을 풀어가야 되는 선수가 이제 링가드와 루카스 선수인데 지금 보시면 다음 거 한번 틀어주시면 이제 김진수가 루카스한테 패스를 보내는 장면이에요. 루카스가 공을 잡고 측면으로 돌파를 좋아하는 선수잖아요. 근데 이걸 미리 알고 광주 선수가 두 명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카스로서는 선택지가 옆에 있는 링가드한테 주고 다시 들어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드리블 돌파하는 것밖에 없는 상황을 광주가 이 경기 내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후반 초반인데 루카스는 드리블을 그냥 선택하는데 짤없이 막히죠. 예, 이 측면 김진호인 거야 아마 짤없이 막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뭔가 약속된 플레이가 잘 나오지 않고 광주처럼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왜 서울이 최근에 광주전 5연패를 당했나 이게 스쿼드나 어떤 그런 걸 봤을 때는 서울이 조금 더 유리해도 모자르지 않은 그런 분위기인데 이 전술적으로 뭔가 이 김기동 감독의 축구가 이정현 감독 축구와는 좀 상성이 확실히 맞지 않는구나 라는 걸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던 서울로서는 상당히 좀 답답한 이 패스 연결도 잘 되지 않고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네. 이날 승리로 이정효 감독은 김기동 감독 상대로 4연승에 성공했고요. 네. 지금 제다로 넘어가기 전에 어쨌든 기분 좋은 승리를 챙기면서 굉장히 이정효 감독 끝나고 얘기했죠. 이날 경기 승리를 위해서 선수들한테 일부러 골킥도 늦게 차라고 했고 그 정도로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 최근에 광주가 원정에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저 10경기만입니다. 네, 의지를 드러냈었고 기분 좋게 제다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경기를 보다 말 제가 토요일 날 근무 날이었어요. 근데 아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원래는 뭐 현장 한 군데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앞에 저 혼자 근무였거든요. 이날 경기가 K1, 2 너무 많았잖아요. 기사를 다 쓰느라고 7시 경기는 와이프 눈치가 살짝 보이는 거예요. 너 그만 축구 보라고. 하루 종일 봐야 되니까. 일하는 날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띄엄띄엄 봤어요. 그래가지고 자세한 장면을 못 봤는데 안영규 선수 장면이랑 오우성 선수 장면 가지고 여러분들 얘기가 많네요. 안영규 선수는 일단 재단은 따라갔죠. 이제 큰 부상은 아닌 걸로 좀 파악이 되는데. 강지혁 선수 얼굴에 스터디가 났던 장면. 모릅니다. 저도 그 장면 디테일하게는 그게 문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하고 얘를 많이 하시. 오우성 선수 핸드볼 이 두 장면에 대해서 많이.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물어봤는데 광주 선수가 찬 공에 이제 오우성 선수가 손에 맞았기 때문에 일단 핸드볼은 아니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선수가 차면 핸드볼이 아니에요? 예, 아니 뭐 그때 상황이 다른데 이게 그 상대 선수의 크로스가 팔에 맞는 장면과 그 장면은 엄연히 다르다 이렇게 좀 본 것 같고 일단 서울로서는 지금 이날 정성원 선수의 공백이 상당히 커 보였습니다. 제가 프리뷰 때도 2명의 이 한 명의 공백이 아니라 거의 2인분의 공백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정도로 이 정성원 선수의 어떤 전술적인 이해도나 전술에 있어서 중요도가 컸던 선수인데 지금 강주혁 선수가 상당히 좀 열심히 뛰었지만 어떤 정선 선수의 공백을 전혀 메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점이 아마 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조용욱 선수가 약간은 압박용으로 많이 좀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도 지금 폼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아 보입니다. 뭐 헤더 슛이나 어떤 중거리 슛 같은 것도 봤을 때는 정확도나 임팩트나 이런 조용욱의 장점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여름에 이 외국인 공격수의 영입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 같다. 예. 둑수를 안 쓰는 거는 둑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까지 기대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첫 번째는 전방 압박 전술 때문으로 보여요. 전방 압박을 하려면 조용욱이 아무래도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많이 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에 좀 변화를 주려는 그런 전술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정도로 선발을 안 쓰면은 사견일 수 있지만 그렇게 큰 신뢰를 안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네. 그리고 이제 김기동 감독이 원하는 원톱 유형은 이제 뭐 딱 제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둑수의 유형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둑수 써봤지만 뭔가 좀 다른 유형의 스트라이커를 좀 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정승원, 문선민도 새로 데려온 선수여서 뭐 영입 성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김진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원톱 스트라이커의 원하는 영입이 안 된 것도 또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 점이 상당히 고민일 것 같습니다.
스트 골결 문제는 누가 더 못 이김. 맞아. 정경 감독도 저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네. 예. 뭐 어쨌든 김기동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많은 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너무 조영국 원톱을 고집한다라는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거 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이 포항에 있을 때는 워낙 이 자원이 적으니까 네.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막 이제 다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좋은 팀 가니까 이제 그 자원이 많아지고 나서는 너무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하는데 뭐 그런 평가에 대해서도 저는 나름 또 공감을 하면서도 어쨌든 항상 지난해 후반기도 그랬고 김기동 감독이 답을 찾았거든요. 예, 올해도 어쨌든 지금 외국인 선수 자원은 본인이 원했던 자원은 일단 아니었고 플랜 뭐 A, B, C, D까지 갔다가 이제 갔죠. 영입을 한 네. 상황이라 후반기에 만약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원하는 자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김기동 감독이 스트라이커를 굉장히 타는 감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후반기까지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뭐 오랜만에 7경기 만에 졌나요? 네, 그런 거고 지금 뭐 이 무슨 하위권에서 지금 그런 걱정을 할 시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이날도 그렇지만 일단 후반전에 그렇게 계속해서 반등을 하려는 그런 것도 서울이 달라진 점이거든요. 사실 서울은 전반에 잘하고 후반에 무너지는 경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런 점 봤을 때도 뭐 아직은 그렇게 막 망했다, 뭐 실망스럽다 할 시기까지는 순위도 아직은 뭐 아직 한 5등이죠 지금. 지금 상위권에 있죠. 네. 네. 있는 만큼 아까 그 순위표 다시 한 번만 꺼내 주시면 잘 나옵니다 거기에. 소울 오브 서울님 저기 나오네. 6입니다. 6이네. 네, 중간에 못 보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첨단 과학으로 만든 순위표입니다, 여러분. 네, 서울 빨간색 딱 보이시죠? 서울은 6위, 지금 광주는 2위. 네. 저도 약간 소울 오브 서울님한테 좀 공감해요. 둑스 윌리안한테 조금 더 기회를 주면은 공격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조심스럽게 들긴 네. 합니다. 네. 자, KOM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아, 너무 다 잘했어. 아, 김진호 잘하더라. 박태준 잘하더라. 아, 이날은 이강현도 잘하더라. 헤이스는 말할 것도 없고. 아, 다 잘하네. 김경민, 박태준. 박태준을 하겠습니다. 박마리 선수